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캠퍼스에는 신입생을 노린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단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가 최근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 현황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은 서울꽃제교회는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던 교회 역사를 성극으로 재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교사가 추천한 외국인 학생의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선교 사역 확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단들의 포교 활동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종교는 대학 신입생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탈퇴자인 A씨는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라디오 BJ가 라디오 지리 준비생이다. 한번 사연을 들려달라. 그냥 아무 얘기도 상관없으니까 들려달라 하셔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의 절반 이상을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단 전문 연구기관 현대종교가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대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씨처럼 대학교 신입생 때 이단에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어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한 번만 더 검증하고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신입생 새내기들에게 우선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종교는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IYF, 여호와의 증인의 캠퍼스 포교 활동이 두드러졌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패턴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천지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과제를 도와달라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와 해외 봉사활동 홍보에 힘을 쏟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캠퍼스 내에 가판대를 세워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종교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SNS 플랫폼에서도 이단 세력의 포교 활동이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캠퍼스별 이단 동향은 현대종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던 서울꽃제교회가 120년 전 꽃제 언덕에 피어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성극으로 재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니, 태극기예요. 태극기구나. 이건 떠오르는 붉은 태양, 넓고 깊은 푸른 바다, 건곤 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계절이에요. 태극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들어있대요. 교회 예배당이 연극 무대로 바뀌고 일제강점기 꽃제 언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과 모진 고문에도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혼신을 다한 연기로 되살아납니다.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내 나라의 독립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그것이 슬플 뿐이요 매국노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조선을 지켜주시옵소서.
서울 꽃제교회가 독립운동에 힘썼던 신앙 선진들을 기념하고 3.1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성극을 선보였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부터 시무장로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배우로 참여했으며 교인들이 직접 대본을 집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120주년을 맞은 꽃제교회가 민족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민족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한몫했습니다. 꽃제교회는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인 이필주 목사가 2대와 4대, 10대 담임 목회자로 심우하며 신앙과 독립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4대 담임 목회자인 이규관 목사는 항일운동과 신간의 경동지회 창립 등 민족 계몽운동으로 숱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힘썼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평신도 지도자 박인석 장로를 배출하고 야학과 여학교 운영으로 민족 지도자 배출과 여성 인권 증진에 힘썼습니다. 꽃제교회는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유산을 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선교와 교육, 사회적 섬김을 실천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140주년 되는 2025년에 정말 우리 감리교회가 한번 다시 새로워져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선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2023년 기준 2만 1,900여 명으로 꾸준하게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선교 사역이 위축되면서 최근에는 국내 이주민 사역이 선교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이 현지로 돌아가서 다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역파송 선교, 보내는 선교인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지로 돌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과 대학이 유학생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는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현재 67개 나라에 76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인재를 발굴해 백석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백석대는 선교사가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백석대로선 우수 인재를 유치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회와 학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인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장 강영규 목사는 선교사들이 현지 인재를 한국에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훌륭한 인재들이 백석대를 많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해서 우리 백석대학교가 많은 해외 인력들을 더욱더 양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참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송해 선교운동에서 열심을 다하여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백석대 이경직 기획산학 부총장은 선교사들이 좋은 인재를 선별해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백석대를 위한 대사로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 더 다양하고 또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총회 선교위원회 안에 있는 67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 대학의 대사, 앰베서더로 임명을 해서 백석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지방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 30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교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단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며 새로운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안으로 파고든 정치적 극단주의 현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은실 지형은 이사장은 오늘 취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기은실은 양쪽 극단이 아닌 가운데 영역을 넓히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형은 이사장은 한국교회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국내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펼친 윌리엄 벤턴 스크랜튼 선교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기감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은 스크랜튼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 지 140주년이 되는 올해 스크랜튼을 파송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상호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스크랜튼 기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다음 달 23일 미국 오하이오 연회 교회 대표들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개척한 상동교회와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방문하고 이화여대 채플에 참석해 교제 시간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기감 서울연회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스크랜튼 기념비를 세우고 과거 동대문교회 자리에 스크랜튼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개방이사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개방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회의 직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기존 후보를 철회함에 따라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신대 법인이사회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후보 추천위는 이때까지 새로운 개방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법인이사회는 이날까지 개방이사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현 총신대 법인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가 전국 49개 노회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자녀 4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장학재단은 모두 29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100만 원씩 모두 4,9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장학재단은 이 외에도 총회 산하 7개 신학대에서 추천한 장학생 7명에게도 각 2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신성장로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3.1절 기념예배와 재연 행사를 갖고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신성장로교회에서 106주년 3.1운동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대전의 복음화 또한 조국의 평화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배 참석자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대구 제1교회에서 3.1운동 기념 예배와 재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흰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어 엄숙한 마음으로 3.1운동을 기렸습니다. 3.1운동의 중심은 대구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했던 것 같이 이번에는 다시 어린 심령들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특히 재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청라언덕에서 동성로를 거쳐 국채보상공원까지 행진하며 대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